안녕하세요. 분당 리세드원 동아라 대표원장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다들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능의학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금 제 앞에 기능의학 검사 안내책과 각종 기능의학 검사를 시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지를 받아볼 수 있는지 샘플들을 같이 준비해 보았는데요. 하나씩 시작해 볼까요? 일단 기능의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는 기능의학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인정을 받고 있어서 요즘은 기능의학 검사를 하는 병원을 찾는 문의 전화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기능의학 검사 안내 책자에 적혀있는 기능의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능의학은 인체의 한 부분만을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기복합적 존재로 파악하고 전체적인 건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이 당시에는 질병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 신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증상의 원인을 찾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질병 발생의 가능성 자체를 근절하는 의학으로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것이 기능의학의 목적입니다.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능의학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원인을 찾아 교정하는 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진료의학은, 그러니까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를 해온 분야는 대부분 급성 질환에 대한 치료법, 만성질환에 대한 진단 방법, 그리고 그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는 것, 수술하는 방법,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법 개발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기능의학은 그런 질병이 발생한 다음의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발생한 원인에 집중한 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세면대 위에 수도꼭지가 고장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면 어느 순간 세면대가 차올라서 넘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당장 양동이라든지 급하게 그 물을 퍼낸다든지 하면 바닥으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좀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나무에도 기능의학을 많이 비유하는데요. 우리가 썩은 열매가 자라는 것을 질병으로 표현한다면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 아토피 피부염, 자가면역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각종 질병들이 발생한 것을 그 썩은 열매만 떠올린다고 해서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능의학은 그 열매 각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고 또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포켓펜 영양제를 같이 섭취해주면 좋다라든지 건강검진에서 피검사 수치가 간 수치가 살짝 올라갔다라는 결과를 듣고 우르사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B군 복합제 B컴플렉스를 복용해주시면 좋아요라는 설명을 듣는다거나 자꾸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는 것 같고 가렵고 두드러기가 올라오면 비타민 D 주사나 비타민 D, 비타민 C 섭취를 권고하고 이러는 게 기능의학의 관점에서 원인을 교정하는 치료를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미래의학, 정밀의학이라는 걸 조금은 배웠었는데요. 이제 4P, 5P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프리딕트, 예측을 하고 프리벤트, 예방을 먼저 하고 퍼스널라이즈, 각각 개별화한 치료가 필요하고 파티스페이트, 환자도 그 치료에 직접 참여해서 미리 예측해서 예방하자, 각각 개별화하자라는 관점인데요. 그렇게 의학이 발전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기능의학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능의학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다음은 음식학원 특이 IgG4 항체검사 결과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각종 기능의학 검사 결과지를 한 곳에 모아보았는데요. 음식학원 특이 IgG4 항체검사 결과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소화가 흡수가 위장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장 면역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요. 장 기능이 약해지면 신체의 면역 기능도 같이 저하되면서 평소에는 반응하지 않던 음식에 대해 신체 내 알레르기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경우도 음식을 섭취한 직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 즉시형 과민 반응과 음식을 섭취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지연형 과민 반응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즉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너무나도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있는 음식을 회피하는 치료를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형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음식을 섭취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체내에 알레르기가 유발되기 때문에 축적된 음식 원인을 명확히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IgG4 푸드 안티바디스 코리아 판넬이라는 것은 우리 식탁에 흔히 올라오는 음식 90가지에 대해서 지연형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IgG4 항체를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검사 결과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어서 유제품, 과일, 생선 조개, 곡물, 콩류, 기타, 너트나 씨앗류, 야채 각각의 항목에 알레르기 반응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클래스를 0부터 5까지 총 6가지로 나누어서 결과지를 만들어냅니다. 검사 소견의 결과지가 나와 있는데요. 클래스가 높은 음식일수록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지연형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음식을 먹더라도 당장 과민 반응이 일어나진 않지만 클래스가 높은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만성염증이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확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나에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의 섭취를 최대한 회피하고 조심하는 것이 예방하는 목적의 치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시행해 볼 수 있고 검사 결과는 평일 기준 일주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인 모르게 자꾸 두드러기가 약하게 올라온다, 가렵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것 같다, 요즘 들어 유독 피곤한 것 같다, 아니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나 무름단 등 배변 활동에 변화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자꾸 피부염이 반복적으로 생긴다, 단기침이나 좀 감기, 잔병 치레가 잦다 이러신 분들에게 음식 항원 IgG 검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능의학이 어떤 것인지 대표적인 기능의학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 검사들은 다음에 다시 시간을 쪼개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분당 릴세도원의 공아라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